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지난해 1년이 서방 국가들에게 매우 불편한 한 해였다면서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그리고 북한 문제 등으로 국제정치 무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BBC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목적을 재발견했다는 점,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평화 없이 이스라엘도 안전치 않다는 점이 주목받게 된 점 등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소비자 상품 선택권이 줄어들었는데 기업들이 여전히 선택과 집중을 중시하고 있어 새해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 BBC가 새해를 맞아서 지난해를 분석했는데 서방 국가들에게 매우 아주 힘든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2023년이 이제 벌써 이제 지난해가 됐는데 2023년에 대해서 BBC는 한마디로 서방 국가들에게 굉장히 불편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 계속되고 있는 거의 뭐 양민 학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 엄청난 공격, 여기에 또 이제 북한에서의 어떤 상황 이런 것 등이 맞물리면서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게 BBC가 진단한 2023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들 상당히 곤혹스러운 한 해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BBC는 그 미국과 유럽이 매우 불편한 1년을 보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 불편했다는 의미는 결국 국제 정치 무대 외교전에서 밀렸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뭐 누가 뭐래도 미국 중심의 질서가 유지가 됐죠. 세계 무대에서 그 서구 중심의 가치관, 이 지구촌을 압도했던 그런 그 지난 아주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뭐 예전에 소련이 있었고 그 후에 뭐 또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하지만 어찌 됐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서구 가치관이 지구촌을 압도했던 게 분명한데 지난해는 달라졌다는 게 BBC의 평가입니다. 미국 중심의 가치관이 다소 쇠퇴하고 다른 가치관이 부상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힘의 균형, 밸런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세계를 압도했던 미국과 유럽의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미국이 세계를 강력히 통제할 수 있었던 게 민주주의, 자유 아닙니까?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 등 앞세워가지고 그 자기 미국에 반대되는 미국과 어긋나는 국가들을 공격했는데 그런 어떤 민주주의를 내세운 가치관, 인권을 앞세운 가치관, 뭐 자유를 앞세운 가치관이 이제 상당히 쇠퇴했다. 이게 BBC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BBC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가자지구 전쟁으로 미국이나 서방국들이 더 어려움에 빠졌다 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그 생각에,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치면 좀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민주주의, 인권, 자유 이런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좀 전 세계를 가스라이팅 시켰는데 그 동안은 이 미국의 가스라이팅이 먹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미국이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주장해도 아무리 정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단어를 쏟아내도 더 이상 가스라이팅이 통하지 않는다. 이게 BBC가 지금 보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미국과 유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일을 끔찍한 일, 전쟁 범죄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강하게 공격했는데 서방을 제외한 결국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이건 그저 유럽의 이해관계가 얽힌 일이다. 이게 무슨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이 자기들이 선이고 푸틴 대통령이 악이다. 이런 구도로 몰아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 가스라이팅이 안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방을 제외한 나라들은 너희들끼리 이익 다툼이지 이게 무슨 뭐 선과 악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일부는 나토가 무리하게 동진을 추진해서 뭐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전해드렸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하다가 공격한 이유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그건 본인들의 이제 안보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토의 무리한 동진이
원인이 아니냐 이런 이제 객관적인 분석까지 나왔다는 얘기고요. 가자지구 같은 경우 물론 하마스가 선제 공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이 많았지만 결국은 지금 와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괴물이 됐다는 그런 좀 얘기고요.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가스라이팅도 통했는데 이스라엘이 뭐 홀로코스트 내세운 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가스라이팅이죠. 우리가 예전에 홀로코스트 당하지 않았냐 이런 피해자라는 걸. 근데 더 이상은 이스라엘식의 가스라이팅도 안 통하고 이제 미국의 가스라이팅도 안 통한다. 이게 지금 그 BBC에 보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군이 학살하고 있는 민간인 숫자가 하마스 폭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비교 불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이런 논리,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굉장히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미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네. 또 가자지구에서 미국의 입장이나 태도가 좀 모순이 있다 모순이 보니까 되죠. 네. 국제 무대에서 더 곤혹스러운 네. 상황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BBC는 속된 말로 미국의 말빨이 지금 먹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게 2023년이다. 가스라이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러시아를 미국이 아무리 비난해도 다른 나라들이 동조 안 하고 있고 시큰둥하다는 얘기예요. 예전처럼 러시아는 악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뭐 서방 국가들이 뭉쳐서 선으로서 악에 대응한다 이런 논리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나몰라라고 계속 이스라엘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를 비판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 공격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상자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적은 숫자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 숫자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러시아만 비난하기 원하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국가가 극소수라는 거죠. 그 BBC가 지금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을 결국 보호하는 것이 너무 지나쳤고 이게 이제 타이밍도 이제 놓쳤고 계속 지금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에 대해서 결국 미국과 영국이 동조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영국도 똑같이 욕 먹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의 큰 잘못은 절대로 못 본 채하고 남들의 잘못은 요만한 잘못도 끄집어내서 대단히 잘못한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먹히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게 BBC의 보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진 것을 매우 실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네. 지난해 나왔다. 네. 이건 어떤 내용? 예, 이게 좀 재미난데요. BBC가 몇 개를 꼽았습니다.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상실된 장면을 몇 가지 꼽았는데 첫 번째 푸틴 대통령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어린이 상대 전쟁 범죄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러시아가 공격을 한 것이 이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걸 명분 삼아서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푸틴 대통령을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된 국제 수배자 신세가 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런데 그 이후로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런 국가들을 방문했고 남아공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까지 참석했어요. 브릭스는 아시다시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신흥 5개국 경제 5개국 라고 경제 5개국이죠. 그래서 이 브릭스 정상회의가 남아공 개최됐는데 이런 데 다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전 세계를 푸틴 대통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제재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서 전쟁 범죄자라고까지 규정했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교하고 있고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BBC가 이거 하나 지적했고 또 하나는 이란이 지난해 러시아와 더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드론 사용이 늘어났는데 그게 다 이란에서 지금 나온 드론이라고 그래요. 이란이 아주 무제한으로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고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또 중동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지지하는 그런 그 중심 세력으로서 이란이 또 자리매김하면서 영향력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러시아나 이란은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2023년 한 해를 보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BBC는 이런 이란이나 러시아 모습이 미국의 영향력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미국과 또 서방 국가를 불편하게 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 작년에 북한의 행보도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 부담을 안긴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네. 북한이 러시아와도 밀착해서 북러 정상회담 기억하시죠? 네. 작년에 북러 네. 정상회담 가졌고 또 미국 그래서 이 북한과 러시아가 하나가 돼서 미국 유럽 세력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에게 포탄을 보냈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ICBM을 여러 발 시험 발사하면서 핵무기 보유국임을 과시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도 굉장히 지금 골칫거리다. 대놓고 북한 문제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골칫거리다는 게 BBC의 평가였습니다. 네. 근데 BBC가 지난해 미국과 유럽 등의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뭐 또 이렇게 또 그렇죠.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거든 100% 부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게 있다 보면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요.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다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한 면만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도 나토와 팔레스타인이 부각된 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BBC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북다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결집했죠. 폴란드를 비롯해서 발트 3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결집해서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먹히면 다음은 우리겠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그 나토 안에서 결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크라이나는 고전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나토가 필요하다는 게 입증이 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의 어떤 영향력 제고에는 도움이 됐다. 이게 BBC의 보도 내용이고요. 또 하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은 물론 이스라엘이 전황에서는 앞서지만 그러나 그 국제적인 비난은 여론을 받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온건한 팔레스타인 국가가 존재하는 게 절대적이다 하는 그런 지금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경파 하마스가 실권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온건한 팔레스타인 세력이 팔레스타인을 집권하게 되면 가자 지구와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도 평온할 수 있다. 그래서 BBC는 가자 지구의 지금 이 어려움이 역설적으로 팔레스타인이란 국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걸 보여줬다. 이게 BBC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팔레스타인과 평화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지금 BBC는 얘기했는데 과연 올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네. 지났는데. 자, 다음은 경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줄어든 소비자의 선택권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이 많이 지금 흔들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소비자에게 보내기가 어려워지니까 예. 선택과 집중에 아주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보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면 가장 많이 팔릴 것만 우선적으로 보낸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망 혼란을 극복했는데 문제는 지금은 공급망 혼란이 없어졌잖아요. 네. 코로나19 팬데믹도 끝났는데 여전히 그런 어떤 자세를 기업들이 유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나 네.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요? 네, 시장 공급업체 서카나가 조사한 걸 보면 뷰티, 신발, 장난감 주요 카테고리별로 조사한 걸 보면 각 매장에서 신규 품목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2%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5년 전 2019년에 5%였던 것에 비하면 신규 제품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한다는 얘기고 코카콜라 예를 들면 지난 수년 동안에 걸쳐서 브랜드를 400여 개가 있었는데 절반으로 좀 축소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도 뭐 클래식이 있고 뭐 제로 콜라가 있고 다이어트가 있고 체리 콜라가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그냥 반으로 줄였다는 거죠. 많이 팔리는 거 위주로. 가구 소매 업체들도 뭐 침대와 침구 책상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매체들이 주력 위주로 이렇게 축소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업들이 수익을 좀 내려면은 공급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는 게 맞는데요. 네. 하나만 파는 것보다 5개 파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19 팬데믹 겪으면서 기업들이 깨달은 게 너무 많은 제품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면 비용은 많이 드는데 비용 대비 수익이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일부 제품 공급을 중단해도 잘 팔리는 거 위주로 해서 공급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지금 뭔가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백화점식으로 많은 제품들을 갖다 놓고 팔마하던 것에서 이제는 조금씩 중요한 일부 제품만 놓고 이제 그렇죠. 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네. 거죠. 식당에서 우리가 식당 가면 뭐 메뉴 30개, 40개, 50개 되는 맞아요. 데도 그런 있어요. 것도 근데 있어요. 그런 데서도 사실 팔리는 거는 5개, 10개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식당들이 메뉴를 정리하는 거죠. 아, 우린 너무 그런 걸 다 하니까 힘들기만 하고 매상 그렇게 도움도 안 되고 가장 매상에 도움이 되는 5개, 10개 정도로만 줄여가지고 판매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는 게 선택의 폭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5개밖에 맞아요. 없다. 그러나 그 5개가 다 맛있는 거라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 그렇죠. 네. 고속버스 터미널 가니까 식당 벽에 붙어 있는데 메뉴가 제가 씌워보니까 180개였어요. 오 마이 갓. 어마어마하네요. 180개. 와우, 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네, 그렇게 네. 진짜 그럴 그렇더라고요. 겁니다 아마. 네.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